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오늘 이영표 선수가 마지막 은퇴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의 마지막 경기, 그의 팀 밴쿠버 화이트캡스는 그에게 주장 완장을 차게 했고요. 그리고 선취골을 넣은 동료 선수는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그 공을 이영표 선수에게 바치는 세리머니를 보였습니다. 자, 그의 14년간 프로 생활 마무리하는 한 장면이었는데요. 프로라는 단어는 참으로 무겁습니다. 프로는 절대적인 기준에 도전을 하지만 아마추어는 남과의 격차를 좁히고 넓히는 것만 신경 쓴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 절대적으로 그것 하나만 기억하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마지막 방송을 할 때쯤 여러분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떠나는 부동산 가이드가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의 상담하는 이 상담 번호부터 고지를 해드릴게요. 02-2077-633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좀 더 간편한 상담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02797-0300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시는 분, 이분이 나오셨네요. 초조할 땐 청심환, 답답할 땐 이은환이죠. 이은환 대표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영표 선수가 은퇴 경기를 치렀더라고요. 네. 저는 정말 아쉬웠어요. 그렇습니다. 보셨나요? 그렇죠. 저도 이런 뭐 축구 경기라든지 야구 경기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네, 항상 이제 프로에서 이제 어떤 경기장에서 이런 뛰는 선수들은 언젠가는 은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가 어떤 부분에 있냐면 프로들은 정작 경기에 임하면서 운동장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추어는 객석에 있다. 즉, 그 관중석에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객석에 있느냐, 즉 관중석에 있느냐, 또 이런 그 경기장에 있느냐라고 한다면 실제로 엄밀히 따진다면 관중석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관중석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그 경기장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부동산을 어떤 거를 샀다가 또 보유를 했다가 나중에 팔 때까지 다 그 부동산을 관련해서 보유 목적, 투자 이런 부분들은 하나같이 내가 직접 그 어떤 프로처럼 이렇게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어떤 관중석의 이미지가 보다도 직접 프로에 임해서 정말 그 은퇴하는 정말 내가 나중에 멋진 수익형 부동산, 멋진 주택을 보유하는 그 시간까지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자를 잘할 것인가를 고민을 거듭해야지만 멋진 은퇴식이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우리 모두 이영표 선수처럼 이 프로 선수 같은 투자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자, 프로가 될 준비가 마치신 분들 빠르게 연락 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나요? 저희 집이 있는데, 네. 운동이요. 네네. 쌍문동 490에 12에 있는데, 네네. 거기가 접근이 어떤가 하고요. 도봉구 쌍문동 다시 한번 번지수 불러주시겠어요? 도봉구 쌍문동 490에 12. 490에 12번지요. 예. 네, 알겠습니다. 현재 이게 주택인가요? 예, 단독이에요. 네, 매입하신 지는 언제쯤이셨죠? 매입한 지 한 30년 돼요. 아이고, 오래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도봉구 쌍문동의 490-12번지 단독주택.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다 하셨는데요. 저희가 전략 세워드릴게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지번을 찍어 보니까 덕성여대 그 북측에 위치한 그 주거지역 내에 단독주택이에요. 예, 근처에는 우이천변이고 또 호재거리라고 얘기한다면 그 우이신설 경전철이 이제 내년에 또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 측면에선 교통까지 가미된다면 굉장히 좋은 지역은 맞습니다. 네. 자, 여기에 30년 동안 이렇게 보유를 하고 계셨다면 어찌 보면 지금쯤 해서 그 앞으로 가격이 정체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계기에 의해서 가격이 더 점프될 것인가 그 앞으로 보유 아니면 매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50평 정도면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내 집을 누가 살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객관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십시오. 자, 그랬을 때 이 집을 사는 수요자 같은 경우는요.
네. 워낙 오래된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직접 이런 단독주택에 와서 거주하시는 분들보다도 이런 단독주택을 허물어서 새로이 뭐 다세대 빌라라든지 이런 거를 새로이 건축하는 건축업자가 수요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런 분들이 늘어난다면 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가격은 토지 가격 상승은 더 이어질 수도 있겠고요. 네. 또 하나가 그분들이 목적은 건축해서 분양을 하는 겁니다. 예. 아니면 임대를 놓는 건데요. 네. 이런 임대 수익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분양 수익이 높아지는, 즉 분양 금액이 올라간다라고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원가인 이런 토지 가격이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예. 자, 근데 지금 그나마도 30년 동안 가져가시면서 최근에 5년 동안 놓고 봤을 때 5년 전에 하고 지금에 하고 가격 상승은 한 30%가 가격 상승이 됐어요. 네. 지금 대체적으로 평당 시세를 알고 계시나요? 그건 한 800선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이게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평당 한 500만 원, 600만 원 선이었었을 거예요. 네. 그 정도에서 그나마도 800만 원 선으로 지금 점프를 했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인 서울시에서 물론 좀 이 도봉구 자체가 형성하고 있는 지가는 굉장히 좀 낮은 편이긴 해요. 네. 근데 이 자체에서 평당 1,000만 원 또 1,200만 원으로 올라서려면 지금 네. 인근의 다세대 주택의 분양 금액 자체가 올라서 줘야 되는데요. 네. 공교롭게 이 근처에 있는 전셋값은 올라가는데 분양 금액은 올라가질 않을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3년 동안은 땅값은 그대로일 것이다라는 게 예측이 맞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3년 동안 두고 봤을 때 굳이 이렇게 지켜봐도 가격이 오를 것 같지 않다라면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 매도 타임은 지금 당장 팔리려고 해도 잘 팔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50평 정도 되는 단독주택들은 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하려면 한 60평 정도는 돼야 좀 건축하기에 만만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매도 타임이라면 그 내년에 네. 개통될 경정처를 갖고 네. 요 근태 요런 50평짜리라도 그 매입을 해서 건축하려는 그런 건축업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까지 보시면서요. 그런 건축업자가 직접 집을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노하우가 계시면은 인근에 물어보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서 직접 건축 행위를 해서 그거를 분양하는 측면으로 해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면 잘 모르시니까 네. 사실 건축 행위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은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분양도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 어떤 노하우가 좋은 관계 속에서만 좋은 분들하고 연결이 돼서 할 수 있다면요. 분명히 매도를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어떤 프로다운 성향으로 매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자, 그런 부분으로 한번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년까지 지켜보시면서요. 직접 네. 어느 적정 금액으로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언을 받아서 직접 건축해서 분양을 하시는 쪽으로 한번 스터디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쁘게 포장을 해서 분양을 주던가 만약에 이럴 여력이 안 된다고 치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건가요? 나쁘진 않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두 가지의 경우의 수 제시하셨거든요. 예. 예쁘게 예. 한번 건축하셔서 분양을 주시던가요?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매도하는 게 낫다라는 전략이었어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혹시 궁금한 점 더 생기시면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또 다음 분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목소리가 참 고우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어떤 점으로 연락 주셨나요? 저는 저기 의정부에 네. 그 실습 24평 하나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운정 신도시에 그 한양 스타일 아파트 32평을 가지고 있어요. 운정 신도시의 한양 수지인이요? 스타일. 네.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하나를 이렇게 매도를 할지 지금 의정부 거는 전세를 놨는데 12월 6일 날이 만기예요. 아, 네,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매매를 할까, 다시 전세를 놓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거 의정부와 궁금했어요. 운정 신도시 두 군데를 놓고 어떤 걸 매도할지 고민하시는 거네요.
네, 하긴 해야 특히나 되는데. 네. 좀 의정부 쪽은 이 만기, 전세 만기가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결정이 좀 네. 시급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정부의 무슨 동의 아파트죠? 녹양동. 아, 녹양동. 네, 거기 힐스테이트. 예, 녹양동이면 가평. 그 의정부 지방법원 바로 앞에 있는 힐스테이트 네, 아파트 네, 말씀하시죠? 네, 네. 네, 2006년에 그 입주를 해서 1,200세대 정도 되고요. 네, 맞아요. 뭐 주거 환경 측면에서는 일단은 그 지방법원이고 또 뭐 의정부 경기장 이 있기 때문에 네. 주거 환경 측면에서는 괜찮습니다. 아, 사실. 그래요? 예. 네. 근데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지금 가격대 대비해서 옛날에 거의 네. 평당 1,000만 원 시세 지금 800만 원대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녹양동뿐이 아니고 네. 지금 그 의정부는 그 서울시로 접근하는 1호선 라인하고요. 네. 의정부 자체로서 그 이미 경전철이 지금 개통이 돼 있는 상태예요. 네. 예, 그런 상태에서 시세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간적인 시세 정도밖에 그치지 않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그 특별하게 평당 1,000만 원 정도로 점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고 한다면 그런 네.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왜냐하면 여기 자체로 따진다면 서울로서의 출퇴근 인구 수에 의한 전세 수요자라든지 또 매수 수요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요. 이 근처 자체로서 주거를 통하는 주거를 원하시는 분들에 의한 수요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즉 그런 분들이 요즘은 전세 수요자인데요. 네. 이런 전세 수요자들이 많이 늘어나면 좋겠죠. 그러면 네. 이 주변 환경 자체가 개선이 돼서 인구 유입이 된다든지 서울로 해서 출퇴근 어떤 교통 환경이 개선된다든지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모습에서가 전부라고 보시면 좋아요. 네. 그런 발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네. 더더욱 좀 매수를 좀 하라고 지금 권유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는 네. 전세 비율이란 게 있어요. 각 네. 지역마다 전세 비율이 지금 70%에서 80%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828 대책 일환으로 가격이 조금씩 반등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비율이 한 6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는 전세금만 높아졌지 매매 금액은 그대로일 것이다가 앞으로 향후 2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금액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올 12월이라면 과감히 매도를 하시는 게 정답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아까 운정신도시 한양 수자인이라고 했는데 네. 그 가람마을에 있는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 혹시 거주를 하고 계시나요? 네, 거주하고 있어요. 자, 거주하시는데 일단은 뭐 건축한 지가 입주한 지가 오래됐지 않기 때문에 네. 그나마 신축 이미지로서 네. 어떤 거주 수요자들은 풍부한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생활권 자체가 네. 이미 서울로서의 출퇴근으로서 일산 일환으로 이렇게 많은 거주 수요가 이렇게 확장된 이미지 때문에 네. 수요자들은 굉장히 많은 건 맞는데 네. 이 근처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신축 이런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 시세가 평당 8,900 정도라면 네. 그렇지 않은 오래된 아파트는 평당 600만 원 이하까지도 거래되고 있어요. 그게 불과 한 14, 15년 전에 입주한 아파트마저도 그런 식으로 평가가 굉장히 낮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를 반증하냐면 네. 여기도 곧 시간이 지나면 노후된 아파트가 돼요. 지금 운정신도시는요. 네. 2003년도부터 2014년 내년까지도 해서요. 네. 7만 8천 세대의 가구를 계획한 그런 신도시입니다. 네. 여기는 자급자족 형태의 기업이라든지 테크노밸리 유치 아닌 베드타운으로서 만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또 새로이 아파트가 건축이 되면 글로 또 이전이 되는 수요자들이 뺏기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져가면 안 돼요.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 거주인데 혹시 집에서 융자를 좀 끼고 구입을 하시는 않나는 걱정이 되는데 좀 무리해서 했어요. 네. 무리해서 했으면 절대 그 무리가요. 지금 월세 내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자 감당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정리를 하시고 차라리 현실에 맞게 그 인근에 좀 노후된 아파트들이 가격이 30평대 기준으로도 2억 선에도 살 수가 있어요. 네. 차라리 그렇게 거주 만족도 측면에서 거품을 빼고
즉 이자 부담을 줄이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잘 알아보시면 탄현 중산 쪽으로도요. 네. 지금 그 좀 더 입지적으로도 더 나은 곳에 20평형대도 1억대, 1억 7, 8천 선에도 구입할 수 있는 계기가 지금 있으니까 네. 차라리 그쪽으로 현실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부산 쪽으로 나오는 게요? 예.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집을 두 개를 같이 구입하고 있는데 어떤 걸 먼저 팔아야 됩니까? 일단은 그 둘 중에 세금이 나올 수 있는 건 나중에 팔아야 돼요. 양도 차익이 발생됐다. 그거를 비과세. 지금은 이제 거주 요건 없이 2년 이상만 보유하고 있으면 비과세 되거든요. 네. 그런 양도 차익이 발생한 거. 즉 제가 봤을 때는 녹양동에 있는 집이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것 같거든요. 맞나요? 그게 가격이 올라줬으면 되는 거고 둘 다 안 올랐다 그러면 언제 팔아도 상관없어요. 아, 그 여기 있는 거는 올리지 않았으니까는 아무 때고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가격이 올라서 절세 내는 세금이고요. 네. 안 올랐다 그러면 세금은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세금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나올 거를 나중에 파세요. 네, 시청자님. 네, 네, 고맙습니다. 그동안 실거주 쪽에 좀 초점을 두셨다면요. 투자 쪽으로 시야를 좀 더 넓혀보자. 둘 다 매도 쪽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네, 참고하고 움직이시고요. 언제든지 또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도 이야기 나누는 동안 굉장히 많은 전화들이 걸려오고 있네요. 빠르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지역 매물로 전화 주셨나요? 저는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요. 네. 현대 힐스테이트 50평을 지금 제가 2011년도에 등기를 해서 갖고 있어요. 네네. 지금 현재는 전세를 줬거든요. 네. 근데 그거 좀 매도 시점이 좀 궁금해가지고요. 아, 알겠습니다. 인천 송도에 현대 힐스테이트 가지고 계신데 지금 전세 주고 있으시다는 거죠? 네. 네, 면적은 대형 면적이다라고 이야기 주셨는데요. 가격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한번 짚어서요. 저희가 전략 세워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송도가 좋은 지역이에요. 예. 일단은 장래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네네. 일단 거기도 마찬가지 2003년에 출발해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예. 영종도랑 청라랑 셋이서 그 송도랑 이렇게 했는데 예. 이 외자 유치, 즉 그 어떤 그 국제적인 외자 유치 단계에서 조금 지금 삐거덕대는 부분 때문에요. 네. 좀 그런 부분이 유치가 안 된다. 또 그 어떤 기업들이 유치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여기도 베드타운식으로 전락된다면 가격은 더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자, 한때 그 평당 1,500만 원 정도의 그 분양 금액 됐던 것들이 지금은 평당 1,000에서 1,200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예. 이게 회복이 되려면요. 2020년은 가야 돼요. 워낙 이 송도라는 그 특구가 개발이 다 되려면 2020년까지 쭉 꾸준히 계획에 돼 있어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시세적인 부분에서도 계속 노후된다면 사실 탄탄하게 그 내가 우위를 점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더군다나 좀 대형 평형이고요. 네. 또 큰 단점은 그래요. 지금에서는 그래도 조금 거래가 되는 편은 이유가 너무 비싼 분양가에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싸졌기 때문에 사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 거는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전세입자가 이 집을 매입을 하는 그런 실수요자에 의한 어떤 거래밖에 되질 않는데 예. 여기가 지금 전세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한 3~40%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매 금액 대비해서 전세가 낮다는 거는 예. 이 전세 금액에 큰 웃돈을 주고 60%나 70%의 더 큰 금액을 내고선 이 집을 매도하기가 조금은 어렵지 않겠느냐, 시간이 지나면서. 네. 그래서 지금 매도할 수 있을 때 얼른 빠져나오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에 시청자분들도 사실 빠져나온 그림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런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직접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제대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주신 건데 이렇게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다고 해서 그냥 그 마음이 아프거나 할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임하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내년 되면 더 마음이 놔두시면 더 마음이 아프실 거고 내후년 되면 더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변화를 행동으로 임하셔서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듣는 제가 다 좀 답답해지는 그런 답변이었는데요.
네. 그래도 빠르게 매도하시면 이 추후 매도로 있을 손실 부분은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말씀 추가 전략 고맙습니다. 세우실 때 전화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분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이고 아, 목소리가 참 밝으십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저는- 지역에 대해서 네, 예, 저 서울 그 송파구 네, 장지동에 그 있는 6단지 송파 파인타운 6단지거든요. 네, 파인타운이요. 예, 파인타운 한 네. 3개월 좀 더 됐는데 한번 네. 연결했었어요. 네, 그때 왜냐하면 집을 좀 이렇게 매매를 하고 싶었는데 네, 네. 팔라고 그러니까는 그 너무 싸게 너무 값을 내려서 부르니까는 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살 사람도 별로 나오지도 않고 네, 그랬는데 어떻게 이제 방송국을 어떻게 보다 보니까 네, 어떻게 이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보고 그때 전세를 이렇게 한 번 더 돌려라. 네, 그렇게 하셔서 일단 전세를 놨어요. 놔가지고 이달 말일에 이제 다시 들어오는데 네. 예, 올려서 나가지고 다시 들어오는데 지금 전세를 끼고 팔라고 부동산에서 전화가 자꾸 와요. 예. 그래서 이걸 팔아야 될지 아니면 2년 동안 전세 기간 동안 내비두면 그 주변이나 모든 게 더 나아질려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 네, 그래서 지금 예. 굉장히 적기에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딱 선택을 네. 앞두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저희 한번 이야기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예. 어쨌든 그 조금 몇 개월 전에 이렇게 자문을 구하셨다가 네. 안 파시고 조금 지금 놔둬서 새로이 전세를 놔두셨는데 예, 예. 지금 또 보니까 분위기가 좋단 말이에요. 전세를 좀 시립주가 아니라 전세 끼고도 살려는. 자,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지금 위로 신도시 분양이 바로 옆에 하고 있어요. 예, 예. 야, 이 부분 때문에 수요자들이 꽁 대신 닭식으로 차라리 여기를 투자하려는 그런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이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이 장지동의 그 파인타운 같은 경우는 예.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입주할 당시에 예. 여기 거주민들은 임대주택 아니면 특별 분양으로 임대를 대부분이 했어요. 예. 자, 그 부분은 인식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예. 실제 조금 어떤 거주민들이 좀 약간 기피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 그렇기 때문에 시세적인 측면에선 최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단점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런 부분 때문에라고 본다면 실제 지금 그 몇 개월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가격이 지금 반등했고요. 예. 그 반등이 지금 탄력받은 게 겨우 6개월 정도 되거든요. 네. 요 시간이 지나서 된다 그러면은 조금 다시 한번 한풀 꺾여서 거래는 잘 안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요,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거주하실 생각이 다시 없다. 즉, 앞으로 여기서 전세 만기가 되면 내가 거주할 생각이 있다라면 놔두시겠지만, 네. 이걸 어떤 투자적인 측면에서 갖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예. 매도를 하고 차라리 바꿔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 부동산은요, 예. 팔릴 수 있을 때가 찬스입니다. 아, 많은 팔릴 시청자분들이 수 있네. 경험하셨던 게 그거예요. 2006년, 7년, 8년, 9년 그때 부동산 시장이 정말 좋았는데 예, 예. 그때 매도를 했을 걸 하면서 그때 그거 말고 더 나은 거를 했었으면 지금에 와서는 이렇지 않을 텐데라는 후회를 많이 하시는데 네. 전체적인 시장에서 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 앞으로의 상승 가치는 크게 바라보면 안 돼요. 아, 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단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예. 우리 시청자분이 결정을 하실 부분인데 거주를 안 하실 거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네. 매도를 생각하셔도 괜찮다는 거고 아, 계획은 예. 한 번 더 문의를 주셔서 방향 예. 잡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 전세를 끼고 일단 한번 이렇게 매도자가 나올 때는 매도를 그냥 예, 조금 더 가격이 오른 상태기는 한데 한 1, 2천 정도 그 정도뿐이 안 오르거든요. 네. 그 정도라도 전세를 끼고 이렇게 누가 살라고 하면은 그냥 매도를 하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실거주 네. 여부에 따라서 각각 투자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하고 움직이세요. 예, 그러면 예, 잠깐만요. 그러면은 네. 2년까지 바라지 말고 중간에라도 이제 이렇게 살 사람만 있으면 팔라고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혹시 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요. 방송 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은현 대표님의 전화 상담을 이어왔습니다. 무료 세미나 일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크릿, 지역과 종목을 집중 분석하죠. 11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고요. 02797-0300번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상담 시간 꾸려주셨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가 수고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부동산 이슈 정리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금호산업과 남해종합건설, 대림산업과 코롱글로벌, 현대건설 등 건설사 5곳이 앞으로 2개월에서 6개월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이들 건설사가 광주시가 발주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공사 입찰에 담합을 하거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이같이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찰 담합과 금품 제공을 한 대림산업과 코롱글로벌은 각각 6개월, 5개월, 그리고 금호산업은 3개월 동안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입찰 담합을 한 현대건설과 금품 제공을 한 남해종합건설은 각각 3개월과 2개월 동안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경기도 과천주공 7-2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시공을 삼성물산이 맡게 됐습니다. 삼성물산은 지난 27일 열린 과천주공 7-2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과천 재건축 단지 가운데 유일하게 건설사가 단순 시공만 하고 손익은 조합원들이 책임지는 도급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코롱글로벌은 지난 25일 양덕 코롱 하늘채 견본주택을 개관한 뒤 주말까지 2만 5천여 명이 몰렸다고 밝혔습니다. 양덕 코롱 하늘채는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분양하는 아파트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0층 6개 동에 모두 535가구로 구성됐습니다. 오는 30일 특별 공급, 31일에서 11월 1일까지 일반 청약을 받고 7일 당첨자 발표를 거쳐 12일에서 14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부영그룹이 브루나이의 첫 졸업식을 개최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부영그룹은 오늘 브루나이 반다르 스리브 가완에 위치한 제루동 국제학교 예술관에서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과 한승수 전 총리, 페히나지 아부바카르 브루나이 교육부 장관 150여 명의 졸업생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브루나이 최초의 졸업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호반건설은 사내봉사단 호반사랑 나눔이가 지난 26일 강남구 구릉마을을 찾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호반건설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해 연탄 5천여 장을 전달했습니다. 호반사회공헌국 송진호 팀장은 올해 예상보다 겨울이 일찍 찾아올 것으로 보여 연탄 나눔 봉사를 열게 됐다며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알짜 매물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이죠. 제가 어제 뷔페에 갔었는데 너무 많은 음식 중에 뭘 먹어야 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정말 많은 매물들 중에 어떤 매물이 좋은 것일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어김없이 좋은 정보들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매물 소개 도와주실 두 분은요. 부자아파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그리고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매물 소개해봐야겠죠. 자, 이분이 나오셨네요. 부동산 슈퍼맨 양팔석 대표님입니다. 자, 오늘 어떤 정보 가져오셨나요? 네, 새롭게 떠오르는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강동구의 천호동 지역인데요. 특히 저렴한 매매가가 장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차익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추천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언어 습관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 잠시 후에 이어지는 매물 어떤 건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미스터 역세권 박일권 대표님은 어떤 정보 가져오셨나요? 네, 서울을 대표하는 핵심적인 뉴타운입니다. 마포구 아현 뉴타운 2구역 입주권을 준비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아파트 시장이라든 청약 시장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입주권 투자하실 때 큰 메리트가 있다. 또한 본 매물은 3,700만 원이라는 초소액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입주 때까지 추가되는 자금은 전혀 필요 없으시고요. 또한 주변 시세 대비해서 약 한 1억 3천, 1억 4천만 원 정도는 거의 확정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큰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그럼 박일권 대표님의 매물부터 핑퐁처럼 이 질문과 답변을 한번 주고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정보일지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아현 뉴타운 2구역 입주권입니다. 2호선 이대역, 아현역, 또 5호선 애호개역,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2017년 상반기로 예정이 돼 있네요. 47.27제곱미터고요. 자, 매매 예정 금액 넘겨보죠. 1억 8,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대출 가능 금액 8,800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3,7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현 뉴타운 2구역 입주권입니다. 자, 입주권이면 좀 많은 분들이 솔깃하실 것 같아요. 어떤 정보인가요? 네, 일단은 강북을 대표한 핵심적인 뉴타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뛰어난 입지, 마포구를 대표하는 뉴타운이면서도 지하철 2호선 이대역과 아현역 그리고 또한 지하철 5호선 애호개역을 도보 5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에 굉장히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지역은 사업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사업성이 굉장히 뛰어나면서도 초기 투자 금액으로 해서 3,700만 원 소액 투자로 해서 2017년 입주 때까지 추가적으로 부담하실 금액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에 부담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3,700만 원 소액 투자가 가능하시면서 주변 아파트 25평대 아파트의 그런 시세가 5억 5천에서 5억 7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매도를 하셨을 때는 1억 3, 4천만 원에 그러니까 실투금 대비해서 약 300% 이상의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입주권 같은 경우는요. 현재 장소가 뭐 철거라든가 이런 사업이 네. 좀 잘 이루어져야지만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 속도 부분은 걱정이 없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서울 시내 뉴타운들이 많이 좀 취소가 되거나 네.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는데요. 본 아현 뉴타운 같은 경우는 뛰어난 입지와 높은 사업성 때문에 사업 진행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사업 시행 인가가 낮고요. 그래서 내년 3월경이면 관리 처분 그리고 내년 여름서부터는 본격적인 이주와 하반기부터는 철거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 상반기 입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 확실한 입주가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현 뉴타운 2구역 지금 사업성 부분은 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 주변 입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볼게요.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2호선, 5호선 이용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아현 2구역 같은 경우는 2호선과 5호선에 접해 있다 이렇게 보실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블 역세권 또 다들 아시겠지만 2호선을 이용하시면 순환선이기 때문에 서울 시내 어디든 편리하게 갈 수가 있으시고요.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도심 접근성, 전철로 이동하셔더라도 10분 안에 명동이라든지 을지로 우리나라 대표하는 도심권 그리고 또한 5호선을 이용하셨을 때는 10분 안에 여의도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따라서 반경 주변에 5km 안에 4대문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에 여러 가지 상업 업무 복합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활이 굉장히 편리하시다. 또한 초, 중, 고등학교뿐만 아니고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연세대라든지 이대라든지 최고의 명문 대학들이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학군도 걱정하실 필요 없이 도심과 여의도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이 철거라던가 사업 진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2017년에는 입주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주변 지역의 이 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에서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주변 개발 호재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아이언 2구역 같은 경우는 그 아이언 뉴타운을 대표하는 뉴타운이면서도 공동 역세권 쪽으로는 아이언 1구역이라든지 3구역이라는 이런 데는 개발이 완료가 됐거나 아니면 공사 진행 중이고요. 또한 아이언 뉴타운 2구역 바로 옆쪽에 이대 쪽으로 가시면 염리 1, 2, 3, 4, 5구역까지 개발이 완료됐거나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한 5년에서 7, 8년 정도 지나시면 아이언 뉴타운 전체로 봤을 때는 하나의 대단지 매머드급 세대가 된다. 만 세대 이상의 서울 시내 작은 신도시급으로 개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대단지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아이언 뉴타운 중심축으로 한 도로 교통망이라든지 인프라 시설들 여러 공원이라든지 신규 학교라든지 여러 시설들이 완충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와 미래 가치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공동 역세권이나 신촌 이대 역세권 쪽으로도 많은 개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경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이 입주권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추후에 이제 완공이 됐을 경우에 네. 시세 차익을 기대하시거든요. 그 부분이 충족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본 매물은 25평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이고요. 매매가를 말씀드리면 1억 8,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는 6천만 원에 들어가 계시고 대출금 8,800을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3,700만 원 비로 소액 투자로 강북을 대표하는 핵심 역세권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주변 공동역이라든지 아이언 뉴타운 1구역이라는 주변 아파트의 25평대 시세가 5억 5천에서 5억 7천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가 분담금을 내신다고 하더라도 시세 차익은 1억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는 거의 확실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실투금 3,400만 원 대비해서는 약 300% 이상의 거의 확실한 임대 수익,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언 뉴타운 2구역 입주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다시금 정리할게요. 네, 이번에는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께서 이 부동산 슈퍼맨이 가져온 매물입니다. 확인하고 올게요.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 도보 3분이고요. 준공연도 내년 2월입니다. 6층 건물 중 6층이네요. 매매 예정 금액 1억 4,5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1억 2,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으로 왔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이 2천만 원이라는 점 좀 기억하고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그 실투자금이 불과 2천만 원. 그렇습니다. 저렴한 매매가이다 보니까요. 단기 시세 차익이 100% 이상 가능한 그런 매물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한강, 사람이 살아가면서 삶의 질이 중요하죠. 건강과 삶의 질은 결국은 평균 수명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데요. 한강공원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높다.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실거주도 가능하고 또 높은 시세 차익에 따른 메리트 플러스 월 임대 수익과 더불어 재개발에 대한 커다란 기대감이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매물 주변 환경 지금 얼핏 지도로 소개가 됐는데요. 한강도 인접해 있고요. 주변의 역도 이용하기가 좀 편리한 것 같습니다. 주변 입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가 교통 환경입니다. 전철 8호선, 5호선이 지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바로 입지가 좋다. 그렇습니다. 올림픽 대로가 있고 또
사통팔달의 교통 환경이 좋다 보니까요. 강남 접근성이 무엇보다도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강남에 출퇴근하는 젊은이들의 아주 선호하는 그런 주거 지역이죠. 두 번째는 바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현대백화점이라든가 이마트 홈플러스 뿐만 아니라 대형 병원까지 또 재래시장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요. 생활의 편의성이 아주 좋은 것이다. 세 번째는 자연환경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삶의 질 그렇습니다. 바로 자연환경이 좋은 한강공원이 도보로 불과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바로 주변에 개발호재가 풍부하다는 것이 그 장점이죠. 바로 옆에 천원 뉴타운 또 인근에 재개발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개발 기대감이 크게 대두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높은데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요. 암사전철역에서 불과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의 매물입니다. 네, 천호 뉴타운 이야기를 언뜻 주셨습니다. 사실 이쪽 지역 개발 소식은 워낙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쪽에 뭐 교통도 더 나아진다라는 호재들이 들려왔던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무엇보다도 구리 첨단 산업단지가 바로 암사대교가 올해 개통이 되죠. 바로 넘어가면은 구리의 수택동에 첨단 산업단지 50만 평, 52만 평이 들어오는데요. 상주 인구가 자그마치 50만 명에 이르는 그야말로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이 한강다리를 건너면 서울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입지 여건 그렇습니다. 천호동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천호 뉴타운 천호성내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있죠. 이제 그 본격적으로 개발이 착착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곧 그 이주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로 고덕 주공 2단지를 필두로 해서 둔촌 주공까지 자그마치 2만 3천여 세대가 이제 재건축을 기다리는데 언제? 바로 내년부터 이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요. 불과 1, 2년이면 커다란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는 그런 예상이 되겠죠. 그렇다면 개발 호재만 있느냐? 아닙니다. 교통 환경이 더더욱 좋아진다는 것이죠. 현재 암사역이 종점인데요. 8호선은 이제 별내선 연장 노선이 내년에 착공이 되죠. 이렇게 될 때 교통 호재 좋아지고요. 또 9호선 연장 노선이 확정되는 건 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암사대교가 올해 개통이 완료되게 되면요. 이 주변에 집값과 땅값을 한 번 더 밀어 올리게 될 것입니다. 네, 개발 이주 수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건축이 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그 이주 수요 제때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 건물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격이 싸다는 의미는 결국 선분양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만 내년 2월쯤 그러니까 1월 중순경에 이제 그 준공이 예정돼 있는데 혹시 겨울이기 때문에 제가 2월로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 15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6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뭐 젊은 아니면은 그 신세대 부부들은 그 엘리베이터를 굉장히 선호하죠. 그런데 특히 그 1층은 그 바로 주차장과 CCTV 보안, 그다음에 외부인 출입 원천 차단 장치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요. 그 아주 편리하게 잘 갖춰져 있고요. 특히 외관의 석재 마감 처리가 아주 뛰어날 것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면요, 분리형 원룸인데 우리가 그 원룸의 요즘 공급 과잉 우려를 상당 부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실거주가 8.5평인데요. 8.5평밖에 되는 게 아닙니다. 6층이다 보니까 발코니 그 활용 가치 4평 내지 5평 정도를 포함하게 되면 13평 이상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다. 그리고 옥상에서 뭐 저녁에는 바비큐 파티도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그런 여유 있는 공간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부분들이 그 살아가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의 주거의 편의성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발 가치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천호 뉴타운 개발에 따른 수혜, 또 별내선 연장 개통에 따른 수혜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언급해주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투자 수익률 부분 짚고 넘어갈게요. 처음 실제 투자 금액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가격 메리트 분석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매매가가 1억 4,500만 원인데요. 전세가 그렇습니다. 1억 2,500만 원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랬을 때 실제 투자 비용 불과 2천만 원인데 나는 그 임대 수익을 목표로 한다 이러신 분들은요. 그 1억 4,500만 원에 대출이 약 한 9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랬을 때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60만 원 이랬을 때 실제 투자금은 불과 3,500만 원 정도의 연 수익률로 계산하면 약 한 12.5%의 높은 임대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네, 연간 수익 한 12% 정도 예상하고 계시네요.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네, 두 곳의 매물 정보 확인해 봤죠. 022077-6391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다음 매물 정보 이어보겠습니다. 박익원 대표의 매물이네요. 함께 확인하시죠.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일가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경의선 효창공원 앞역 도보 3분이고요. 준공연도 내년 상반기입니다. 5층 건물 중 5층입니다. 자, 매매 예정 금액은 2억 2,800만 원, 보증금은 3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5,7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100만 원 예상하고 있네요. 네, 용산구 원효로 일가입니다. 어떤 부분에 저희가 특히나 좀 주목을 해야 봐야 될지 그 부분부터 좀 짚고 갈게요. 네, 일단 원효로 일가 같은 경우는 용산권에서도 가장 그 교통과 개발의 핵심 요충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역세권으로 말씀드리면 4호선과 6호선, 경의선, 공항철도 4개의 쿼드러플 역세권을 도보 3분에서 6, 7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역세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효창공원 앞역 역세권뿐만 아니고 용산 역세권, 주변 지역 핵심적인 역세권의 후광 효과를 봐도 얻을 수 있는 뿐만 아니고 본 지역은 재개발이 한 2, 3년 정도 후면 확정될 재개발이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포인트로 가장 중요한데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는 신축 주택이 아예 없습니다. 전무하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높다. 따라서 전세든 월세든 높은 임대가 받을 수가 있으시고요. 향후 개발에 따른 충분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부분까지 즉 교통면까지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원효로 일가에서 본 이 위치한 이 매물 같은 경우는요. 용산 일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본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그 용산 역세권 바로 상단부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효창공원 앞역과 도보 3, 4분 거리에 1차 역세권, 초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주변 지역에 공항철도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삼각지 역세권이나 용산 역세권 또 위로는 서울 역세권에 바로 직접적인 후광권을 얻는 지역이다. 또한 자체적으로도 효창 4구역이라든지 5구역 그리고 또 경의선의 개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나와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고 원효로 일가에서 마지막 남은 미개발 지역입니다. 따라서 2, 3년 정도 후에 재개발이 확정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충분한 시세 차익,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파트 입주권까지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 쪽에는 최근 민족공원 얘기도 워낙 많이 들리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떤가요? 네, 민족공원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3년 정도 후면 2017년부터는 부분적인 개장을 하기 때문에 본 매물을 유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민족공원과도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용산 민족공원의 그런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다세대 주택입니다. 건물 특징과 함께 가격 분석까지 쭉 해주시죠. 네, 본 매물은 내년 상반기 한 3월에서 4월 정도에 입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호선 효창공원 앞역과 도보 3, 4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가장 큰 특징은 전용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분양평형이 18평형이기 때문에 투룸과 완벽한 거실 또 분리형으로 해서 주방까지 있기 때문에 실거주나 아니면 전세나 월세 그런 얻으시려는 분들에게 인기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한 주차 시설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대당 한 대씩 다 가능합니다. 지하를 따로 별도로 주차 공간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만큼 주차 시설이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매물의 그 가장 큰 특징은 매매가 자체는 2억 2,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세로 놓으셨을 때는 1억 8천만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월세로 활용했을 때는 보증금 3천에 월 90만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하시면 실질적인 투자 금액은 4,100만 원이 투자가 되시고요. 연수익률로 환산했을 때는 거의 10% 가까운 임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용으로도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시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개발에 따른 후광 효과에 따른 시세 차익, 또 재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의 개발 확정에 따른 시세 차익 가능하시고요. 한 5년 이상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평대 아파트를 받으셔서 반전세로 활용하셨을 때에는 본인의 노후 준비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매매가 2억 2,800만 원에 연간 임대 수익 한 1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감도를 봤더니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네. 그대로만 좀 지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 매물에 관심을 가지면 좋으실지 좀 투자 대상이 있다면 누가 좋을까요?
네, 일단 그 용산권 같은 경우는 높은 집값뿐만 아니고 뭐 신축 제한이라는 여러 규제 때문에 신축 공급이 굉장히 없었는데요. 특히 네. 투룸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도 거의 없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시세 가치가 높다. 또 원룸을 투자하시기에는 좀 부담되시고 실거주나 아니면 전세든 여러 가지 방면을 투자하고 싶었던 분들, 또한 용산권에 투자하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뭐 투자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투자를 못 하셨던 분들에게 용산에 그것도 개발 예정지의 투룸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고 투자에 나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좀 관심 가져보시는 거 좋을 것 같네요. 용산구 원효로 1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네, 오늘 아현 뉴타운 그리고 원효로 일가 천호동 매물 정보 확인했습니다. 022077-6391번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꾸려주신 분은요. 박일권 대표, 양팔석 대표였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